왜 하필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됐을까? 왜 하필 너냐? 나는 왜 하필 널 좋아하게 됐을까? 이 삼각관계는 작가님이 구상한 거에 이미 들어가 있던 거고, 이 삼각관계로 인해서 자림이와 주영이의 관계에 금이 갈 것이다 라는 것도.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연애혁명 288화가 업로드 됐습니다. 287화에서 경호가 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었단 말이죠. 경호의 입장에서 자림이를 어떻게 바라봤는가의 속마음이 본격적으로 등장이 됐었는데, 과연 이 288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8화는 재화벌이라는 타이틀이 달렸는데요. 재화벌이라는 거 앞에 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128화에서 이미 재화벌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화벌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썼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언급을 합니다. 경호의 시선에서 자림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하다 못해 별짓을 다 해도 정신을 차려보니 결국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못했다. 즉 자림이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주영이의 여자친구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님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왜 하필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됐을까? 왜 하필 너냐? 왜 하필 너였을까? 뭐 이런 식으로 경호의 속마음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연애혁명 1화에 나왔던 장면을 이제 경호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경호가 이제 자림이를 처음 보고 나서 느낀 거는 남유리 같이 생겼네, 남유리랑 닮았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점점점 있잖아요. 이게 1화에도 있어. 이게 1화인데 아는 애야 난 처음 보는 이라고 하면서 대사가 끊겨요. 거기서 경호의 다음 씬을 보면 점점점이라고 보여지죠. 이 장면이 경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알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 만화를 만들 때 애초에 설정을 미리 다 정해놓은 겁니다. 경호가 자림이를 이때 당시에는 좋아하는 감정은 없었을 테지만 전 여자친구랑 닮았다, 그러니까 남유리랑 닮았다, 그래서 자림이에게 점점 더 호감이 생길 거고 자림이를 좋아하는 설정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애초에 작가님이 이 만화를 만들 때 설정해 놓았다는 거를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리 프사를 한번 보고 자림이를 한번 보는 그런 씬도 한번 넣어주는 것 같고요. 비교하는 거죠. 너무 닮았으니까. 근데 애써 외면하려고 이제 고개를 확 돌리는 이런 장면도 넣어주는 것 같고요. 주영이가 자림이를 보고 운명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공주영이 처음으로 좋다 한 여자, 즉 공주영이 진심으로 좋다고 한 여자가 바로 자림이고 이게 처음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주영이의 첫사랑은 곽보경이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주영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한 여자는 자림이고 자림이가 첫사랑이라는 거를 이 대사 하나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경호가 주영이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했던 거를 이런 그림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장면을 회상한다는 거를 연출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이제 처음으로 좋다고 한 여자니까 이젠 도와줘야겠다. 뭐 왕자림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겠지, 진심은 아니겠지, 그냥 가볍겠지 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호에게 있어서 자림이는 그냥 단지 남유리를 닮은 애 라고, 나한테 있어서 넌 딱 거기까지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림이를 계속 볼 때마다 이 남유리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 경호는 이게 싫은 거죠. 아, 남유리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얘 때문에 생각이 나네, 남유리를 아직도 내가 좋아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경호가 그래도 이제 주영이가 진짜로 좋아하니까 이 공주영 인생 서포트 한번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름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영이에 대한 뭔가 죄책감 같은 거, 예전에 주영이를 그렇게 중학교 시절에 못살게 굴었던 그런 거를 이제 씻기 위해서 주영이를 이제 진심으로 도와줘야겠다라고 약간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중학교 때 곽보경이랑 주영이랑 이런 사건도 약간 나름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친구 여자친구가 또 자기를 좋아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때를 생각해서라도 또 뻘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도와줘야지 라고 경호가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다음 씬이 주영이가 술 취해가지고 자림이한테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또 약간 바로 바뀌죠. 술 처먹고 스킨십하고 내리야 인기가, 이런 식으로 분명 위에서는 바로 도와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확 180도 바뀌잖아요. 이거는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이런 스킨십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지. 이 선크림
공주님도 예전에 이제 나왔던 장면인데 이것도 이제 떡밥을 회수하십니다. 자리미를 이때 챙겨줬었거든요. 너는 필요 없냐고. 근데 이게 모기한테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리미를 또 떠올려요. 이 모기 차단 로션으로 또 자리미를 먼저 위하죠. 공주형의 여자친구라고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서서히 자리미의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도 역시 자리미를 위해서 빨래를 직접 빨아서 또 건네주죠. 근데 계속해서 경우는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모두 다 공주형의 여자친구라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주형이 여자친구니까 난 이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도 주영이랑 자림이랑 같이 있는 거를 상상하면 불편해요. 카페에서도 공주형의 여자친구들이잖아, 참자 라고 말하죠. 친구의 여자친구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그래도 뭔가 어울리지 않죠, 확실히. 근데 이때가 그거잖아. 경호가 알바하는 곳에 자림이랑 민지랑 그 외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자림이를 제외한 그 여자애들이 경호를 괜히 괴롭혀요. 계속 부르고. 근데 이때 자림이가 고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황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합리화를 해요.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호감일 거야. 난 절대 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베프인 주영의 여자친구이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서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호감일 거지 난 얘를 절대 좋아하는 게 아닐 거야 라고 계속 합리화를 합니다. 남유리랑 닮아서, 그리고 코드가 잘 맞고 같이 있는 게 그냥 즐거워서, 그래서 친구로서 좋아서 썼다 라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절대 좋아하는 걸 부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최정우 사건으로 인해서 자림이랑 주영이가 한바탕 싸우는 그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도 이제 떡밥을 회수하시는데 이렇게 둘이 싸울 때도 경우는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낄 수 없다고 느낄 때 마침 체육대회가 있었고 2인 삼각이라는 종목에 자림이랑 경호가 배치가 되죠. 민지가 바꿔줄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마음속으로는 싫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좋아하니까. 순간적으로 떠올렸다고 하잖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떡밥이 이렇게 많은 떡밥을 지금 몇 년째 참은 거야. 거의 5, 6년 동안 참은 거잖아요, 이 떡밥을. 이 설정을 처음부터 넣어놓고 굉장히 근질근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체육대회 때부터 서서히 경호의 마음이 확실하게 좀 삐뚤어집니다. 그 개주 달리기 할 때 주영이가 뒤에다가 자림이 거라는 팻말을 달고 뛰는데 이 뒷모습을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서 그 팻말을 보기 싫으니까 역전을 해버리죠. 이것도 굉장한 떡밥이었죠. 계속 해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거죠. 아니, 주영이가 자기 여자친구 이름이 걸려있는 팻말을 걸고 있는 걸 봤는데 왜 짜증이 나지? 뭔가 이상하네 라고 이제 서서히 경호도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리를 다시 봤을 때도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졌다고 표현을 하고 남유리한테서 느꼈어야 할 그 감정이 자림이한테 느껴졌다. 계속해서 마음으론 되뇌이죠. 공주의 여자친구니까 난 챙겨준 것 뿐이고 남유리랑 닮았기 때문에 그냥 신경이 쓰이는 것 뿐이야. 나는 절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계속해서 저기압인 상태로 이 자리를 뜨려고 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때부터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자림이를 주영이의 여자친구로서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남유리랑 닮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얘 자체가 좋아지는 거라고 이제 슬슬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호가 한마디를 내뱉죠. 공주형 여자친구라서 챙겨줬다고? 잘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번 화가 마무리가 돼요. 자, 288화를 보면서 뭔가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저는 연애혁명을 볼 때 원래 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는데 그냥 뭔가 불편합니다. 솔직히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그냥 이상해요, 이게. 그리고 288화의 부제목이 죄와 벌이었는데 이 옆에 1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편, 3편도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경호의 시점으로 자리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떡밥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 상에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다시 정주행해보시면서 찾는 게 어떤가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288화 리뷰 마무리했고요. 뭐 떡밥이라는 건 딱히 없었는데 그냥 떡밥 회수하는 편입니다. 이제 죄와 벌이라는 타이틀은 다 떡밥 회수하는 편으로 보여져요. 많은 떡밥이 지금 이제 회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연애혁명에서 가장 큰 떡밥들을 지금부터 회수를 하고 있는 거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예전에 경호가 자리미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측을 했었던 뇌피셜을 돌렸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위에다 띄워드릴게요. 이걸 봐보세요. 이 장면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확신을 했단 말이죠. 경호가 자리미를 좋아할 것이라고.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마 이 이후에 계속해서 풀릴 것 같네요. 여기까지 연애혁명 288화 리뷰를 마무리해보겠고요. 다음 주까지 좀 기다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다음 주까지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레드진생이었고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작가님이 이 만화를 만들 때 확실히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저는 이 만화를 만들 때 애초에 결말까지 완성을 지어놓은 상태예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캐릭터들 간의 성격 이런 거는 다 정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 결말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해놓고 가운데를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물별로 그런 걸 다 정해놓고 시작을 했다, 즉 경호가 자리미를 좋아한다는 그런 설정을 진작에 설정을 해놨다, 그렇다면 이 삼각관계는 작가님이 구상한 거에 이미 들어가 있던 거고, 이 삼각관계로 인해서 자리미와 주영이의 관계에 금이 갈 것이다 라는 것도 설정을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스토리는 계속 나와봐야겠지만 이번 화를 보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자리미랑 주영이는 경호로 인해서 헤어질 확률이 높다. 이번 화를 보면서 느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